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창업 일반 13번째 시간 마케팅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무엇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냐 하면요. 기업가가 알아야 할 경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학습한 부분이 인적 자원 관리가 되어집니다. 인적 자원 관리 부분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단계가 이렇게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모집하는 데까지죠. 그래서 몇 명을 뽑아야 되는가, 또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는가, 이 역량에 맞는 또 역량에 맞는 인재, 그리고 부족한 인원을 이제 보충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 역량에 맞는 사람을 이제 모집하고 선발하게 되어지는 이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요 단계가 첫 번째 크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이렇게 뽑은 인재들을 어떻게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는 사회화, 그렇죠. 그 다음에 업무라든지 전문 기술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 훈련, 그렇죠. 그리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은 승진을 시키고 또 회사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사 고가 보상 제도를 하는 인적 자원을 회사에서 잘 유지하고 잘 유지하는 그런 단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했냐면 생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생산 절차별 활동 관리는 공정 속에 있는 제품이 불량품 없이 또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관리, 그 다음에 창고에 수요를 예측해서 적절한 재고가 남아있도록 하는 재고 관리, 그리고 불량품을 최소화시키는 품질 관리, 이와 같은 생산 절차별 활동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생산 관리의 원칙은 우리가 단순화, 심플리피케이션, 그 다음에 표준화, 스탠다디제이션, 전문화, 스페셜리제이션, 이 세 가지 대량 생산과도 연계되어진다고 이야기가 되어졌죠. 그죠? 그리고 오늘날에 요구되어지는 생산 형태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사람들의 욕구가 대단히 다양화되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단순화시키고 표준화시켜서 대량 생산을 만들어냈다면 오늘날에는 이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품종, 여러 개의 품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소량 생산의 시스템으로 나가는 것이 요즘의 시세가 되겠다. 오늘 우리가 학습해야 할 내용은요, 바로 마케팅 관리가 되어지는데요. 마케팅 관리는 말 그대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마케팅을 좁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단순히 물건을 사고 또 판매하는 일련의 활동을 갖다가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좀 넓게 보면은 어떤 제품을 만들까 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그죠? 그리고 실제로 판매하는 판매 단계, 시장에서 이루어지죠. 판매는, 그죠?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게 이렇게 이제 판매가 되어집니다. 소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소비자가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또 조사를 하게 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만족하는 부분은 더 신장을 시켜야 되고 발전을 시켜야 되고, 만족하지 않는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해서 새로운 제품 생산 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 이제 피드백이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케팅은 좁은 의미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넓은 의미에서는, 즉 광의의 마케팅은 제품 생산 계획 단계에서부터 소비, 그리고 그 결과의 피드백 전 과정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이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마케팅 믹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근데 마케팅 믹스라는 것은 포피를 적절히 이제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포피는 조금 이따 뒷부분에 먼저 마케팅 관리 과정이 있죠. 이 부분을 먼저 학습하고 난 다음에 포피에 대해서 상세하게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관리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케팅 관리 과정에서 환경 분석 및 마케팅 목표를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제품이 처한 상황을 잘 분석한다. 앞부분에서 우리 학습 제대로 들은 사람은 스와트 분석이 금방 머리에 떠오르겠죠. 그래서 마케팅 활동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와 장점을 최대한 파악해서 목표를 수립하는 단계가 바로 환경 분석 단계이며, 또 여기에 맞추어서 목표를 수립하는 단계가 이 부분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이제 환경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또 시장이 어떤가 하는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자사 분석, 그 다음에 소비자 분석, 이런 것들이 되어지겠죠. 그죠? 시장 분석은 뭐 경쟁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환경 분석이나 시장 분석에 해당되어지고, 환경 분석에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우리 회사가 유리한 조건인지 불리한 조건인지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이 단계가 되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이루어지는 단계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세분 시장. 또는 다른 말로 또 시장 세분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시장 세분화란 뭐냐? 한번 여기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고 하고자 하는 목표 시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목표 시장을 내가 누구에게 판매할까라는 목표 시장을 선정하기 위하여요, 소비자의 욕구와 원하는 바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는 것,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우리는 시장 세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요, 옛날에는 이제 치약을 하나 만들면은 옛날에 소금으로 이제 이빨 닦을 때는 치약 나왔을 때 대단한 혁신이었죠. 그래서 누구나 뭐 어떤 치약이 나오더라도 다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어린이용 치약, 그 다음에 잇몸 치약, 미백 치약, 소비자의 욕구를 세분화시킨 거죠. 그죠? 세분화시켜서 거기에 맞추어서 물건을 만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세분화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미백 치약. 그 다음에 이제 고가의 제품, 좀 품질이 좋은 제품, 원가가 비싸더라도, 그 다음에 보통 정도의 원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품이 산 원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또 경제적으로 해서 또 세분화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여도에 따라서, 그죠. 또 세분화 되어지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의 대상이 이쪽 부분이라면 여기서 또 뭐가 세분화가 되어지냐 하면요, 유통 경로에 따른 또 이제 세분화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는 대형 마트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가게를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 또 이렇게 또 세분화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 제품은 어떤 사람을 목표로 하냐면은 요런 사람, 그죠? 요런 부류에 있는 사람, 그죠? 에게 대상으로 해서 나는 물건을 만들겠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시장을 세분화했죠. 이렇게 시장을 세분화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내가 판매해야 할 시장의 대상을 이렇게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 것을 우리는 시장 세분화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중에서 내가 판매할 대상을 이렇게 찾은 부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목표 시장의 선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어로는 타겟 마케팅 또는 마케팅 타겟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한번 잠시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장 세분화를 통해 이제 윗부분이죠. 통해 여러 개로 세분화된 시장 중 기업이 집중할 수 있는 시장, 이게 이제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시장이 되어지겠죠. 이것을 선택하는 것을 바로 목표 시장의 선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포지셔닝이 되어지죠.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우리 어디 자리 잡는다는 포지션, 자리 잡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 제품이 소비자의 마음에 딱 자리 잡도록 만드는 것, 그죠? 이게 포지셔닝이죠, 그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 마음 속에 내가 딱 기억나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포지셔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잠시 한번 읽어보면요. 경쟁 기업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마케팅 믹스를 사용하여, 이제 아랫부분에 마케팅 믹스가 나옵니다. 사용하여 소비자의 마음속에 제품이 상대적 위치를 심어주는 과정. 소비자의 마음속에 우리의 제품이 이렇게 심어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제품이 이렇게 심어줘서 점점점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우리 회사의 제품만을 찾는다. 이걸 이제 충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도, 그죠? 그래서 포지셔닝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충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어지면요, 이제 마케팅 전략은 요 마케팅 믹스로도 이제 마케팅 전략과 뭐 떨어진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 관계는 연결되어진 관계가 되어집니다.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믹스라는 것은 일단 전략이 수립되고 나면은 경쟁 기업의 제품과 경쟁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무엇으로 경쟁 기업과 이제 경쟁 기업의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면은 일단 제품이죠. 제일 중요한 프로덕트, 그죠? 이 프로덕트가 제일 좋아야 됩니다. 제품이 좋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무조건 그 제품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타겟으로 하는 소비자가 고소득자가 아니다. 저소득자다 하면은 제품의 질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산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품과 가격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요즘 같은 때는 이제 뭐 오프라인 가게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하죠. 그래서 요즘 이제 상가라든지 이런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옛날에 이제 상가가 인기가 있었다면요, 이제는 전부 다 인터넷으로 전부 다 물건을 주문하고 사고 하기 때문에 상가가 이제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유통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고요. 또 어떻게 이제 광고 활동을 해서 우리 회사 제품을 잘 팔릴 수 있도록 홍보 광고를 할 것이냐, 이 촉진 네 가지의 요 요소들을 잘 섞어서 가장 효과적인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포피라는 전략이 되어집니다. 앞에 가면 알겠지만 상품, 제품, 프로덕트, 그다음 가격, 프라이스, 유통, 플레이스, 장소죠. 장소와 장소 간의 이동, 촉진, 프로모션,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 단계가 바로 뭐냐 하면요, 이제 마케팅 활동을 이제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난 다음에 목표 달성 여부, 얼마만큼 많이 팔렸는가, 왜 많이 안 팔렸는가, 왜 잘 팔렸는가,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때 피드백, 그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피드백을 통하여 마케팅 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점검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 환경 분석 및 마케팅 목표를 일단 수립하고,
여기에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 세분 시장 또는 시장 세분화,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근데 마케팅 전략 수립은 시장 세분화에서 목표 시장의 선정, 포지셔닝까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마케팅 믹스의 이제 수립이 이루어진다. 그죠? 그러면 이제 타겟 마케팅이 되었으면 여기에 맞는 마케팅 믹스가 결정되어지고 마지막에는 피드백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앞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 포피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피 마케팅 믹스라는 것은 제품, 이건 알아놔야 됩니다. 제품, 그죠? 그 다음에 가격, 프라이스, 그다음에 유통, 플레이스, 촉진, 프로모션, 이 네 가지를 효율적으로 잘 믹스해서 조화를 시켜서 가장 경쟁력 있게 제품을 생산해 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통제 가능한 자본들, 포피죠. 적절하게 조합하여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마케팅 믹스라고 이야기한다. 이 부분 한번 읽고만 지나가겠습니다. 제품, 시장에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죠. 제품의 품질, 누구를 대상하느냐에 따라서 고가 제품, 또 품질이 우수한 거, 그 다음에 저소득층 같으면 품질 좋아가 가격이 높으면 아무것도 안 팔리겠죠, 그죠? 그래서 품질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제품이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죠?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가격이 싼 걸로 그죠? 그래서 제품과 가격을 적절히 믹스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에 돈이 없는데 다 압니다. 가격이 높으면 더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냉장고도 더 좋은 거 살 수 있고 그죠? 과일도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는 거 알지만 돈이 또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품질은 좀 떨어지더라도요,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걸 갖다가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잘 조합을 시켜야 된다. 그 다음 유통경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 옛날에는 이제 한 동네에서 팔았지만 이제는 한 국가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팔게 되지고요, 쇼핑몰로. 이제는 국가 간에도 상호 팔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죠? 생산지에서 도매상의 경로를 거치고 소매상, 그 다음에 소비자, 이런 단계를 거쳤는데 오늘날 같은 경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원가가 높아져서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더라.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되어지는 그런 추세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대에 잘 맞추어서 뭐 해야 됩니까?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촉진이라는 것이 있죠. 촉진은 이제 어떻게 하면 물건을 널리 알릴 것인가, 좋은 이미지를 또 소비자에게 알릴 것인가,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프로모션, 촉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업이 목표로 하는 소비자들에게 자사의 제품에 대한 정보,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 촉진을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광고, 인적 판매, 홍보, 판매, 촉진,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촉진 활동에 해당되어진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광고와 홍보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데, 그죠? 촉진에 보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인적 판매와 이제 판매 촉진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고요. 광고는 무엇이냐? 둘 다 우리 회사 제품을 널리 알린다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널리 알린다는 것은 똑같은데, 그죠? 이 홍보라는 것은 퍼블러시티라 해가지고 대중관계를 갖다가 우호적으로 만드는 거죠. 기사라든지 이런데 우리 회사의 좋은 이미지를 알리는 것.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러면서 우리 회사를 알리는 걸 홍보라 얘기하고요. 광고는 우리 회사의 제품, 서비스를 특정 타겟 있는 사람들,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홍보하는 것, 알리는 것. 이거는 이제 비용이 드는 거죠. 그래서 광고와 홍보, 여러분을 좀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 및 회계 관리가 있습니다. 재무 및 회계 관리는요, 재무 관리는 회사의 이제 재정적 사무에 관계되어지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기업의 경영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를 결정하고 또 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운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실행, 통제, 관리 활동, 돈에 관계되어진 계획, 그죠? 돈을 어디서 조달하고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이제 결산할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전반적인 관리 활동을 우리는 재무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회계 관리의 주된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정보의 제공이죠.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회계 관리의 주된 목적이 되어진다. 이용자가 누가 있습니까? 경영자, 내부죠, 그죠? 투자자, 그죠? 그 다음에 채권자, 은행이나 돈 빌려주는데, 그 다음에 종업원, 국세청, 세금과 관련되어진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되어지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회계가 되어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영자에게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회계가 되어진다. 자, 자금 조달 방법은 직접 금융을 통한 조달하는 것과 간접 금융 조달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직접 금융을 통한 조달은요, 내 돈 내는 거, 이거 직접 금융 조달하는 거죠. 내 집에 있는 돈 가져와서 사업하는 거. 근데 오늘날은 이제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내 돈으로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하고 같이 장사할 사람에서 주식을 발행하게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주식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자본을 갖다가 조달해서 운용을 합니다. 또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하죠. 이걸 사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국가에서 발행하면은 국채,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면은 공채, 이렇게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주식, 사채가 바로 직접 금융을 통한 자금의 조달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식에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선주와 보통주, 우선주라는 말인데요. 잠시만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주는 기업의 일정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가진다. 그죠? 그래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결정 권한도 부여한다. 총회에 가면 보통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총회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시죠. 근데 이제 또 이제 우선주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선주는 뭐냐면 보통주와 조금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주를 소유한 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을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선주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우선주는요,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 이 사람들은 주주총회에 가서 자기의 의사를 갖다가 내비칠 그런 권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선주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보통주보다 우선순위로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선주가 되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영창에 별 관심이 없다. 오로지 배당, 자산 소득에만 관심이 있다. 그죠?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누적적 우선주, 그 다음에 비누적적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 비참가적 우선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 누적적 우선주는요, 특정 연도에 있어서 우선주에 대한 배당액이 소정의 우선 배당률 또는 주겠다고 하는 그 금액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이제 돈 못 받았죠. 그 부분이 이제 요번에 내가 못 받는 부족분이 되어지는데요. 다음 연도, 차년도가 다음 연도죠. 다음 연도에 가서 그 이익 중에서 차년도 이후의 배당과 합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차년도에 다 받고 전번에 못 받은 거 또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누적적 우선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올해 못 받은 건 내년에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누적적 우선주라는 것이 있죠. 누적이 아니다. 비누적적. 그래서 당의 영업연도에 우선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미지급 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의 이익에서 보충 배당 받지 못한다. 다음에 가서는 끝이다 이 말이죠. 그죠? 올해 못 받았으면 끝. 내년에 가서 전번에 못 받은 거 다시 받는 거 그런 거 없다. 이게 비누적적 우선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참가적 우선주라는 것이 있는데요. 소정 우선 배당 이외에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하고, 자,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하고, 또 남은 이익에 대해서 다시 추가 배당을 받는다. 이건 뭐냐면, 먼저 내가 배당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죠? 그럼 누가 배당을 받냐면은, 보통주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배당을 받죠. 그럼 뭐가 남냐면은, 돈이 좀 남아있어요. 이렇게, 그죠? 수익금이 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좀 남아있으면요, 요거 누구한테 준다? 요 참가적 우선주한테 또 나눠가 또 주는 거죠. 그죠? 남았는 거. 그죠? 이런 걸 갖다가 참가적 우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비참가적 우선주가 있죠. 안일비자 참가적 우선주. 소정의 배당을 받을 뿐 잔여이익 여기 남더라도요. 그것은 모두 보통주주의 주주에게만 배당한다. 남아도 니한테 안 돌아간다 이 말이죠. 보통주주를 가진 사람에게 돌아간다. 자, 그래서 우선주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누적적 우선주. 올해 못 받은 건 내년에 받는다. 비누적적 우선주. 올해 못 받으면 그만이다. 내년에는 내년에 것만 받아야 된다. 참가적 우선주. 자, 보통주 다 나눠주고 남았는 거 또 우선주한테 또 준다. 비참가적 우선주. 남더라도 다시 배당받지 못한다. 보통주 가진 사람한테 다 준다. 좀 잘 알아놓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간접 금융을 통한 조달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직접 금융은 이제 주식이나 사채를 이용했다면은 간접 금융은요,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은행에 차입 돈을 빌리는 거죠. 그죠? 돈을 빌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어음을 발행한다. 그죠? 어음을 발행하고 돈을 갖다가 이제 받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것들도 뭐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돈이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잖아요. 기업은 같은 경우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단 간접적으로 금융을 조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진다. 자, 좀 분류 좀 잘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주식과 사채, 그 다음에 은행에서 차입하는 거, 기업음. 자,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재무제표는 재무에 관계된 제표는 여러 제자입니다. 여러 가지 표. 그죠? 이걸 재무제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거,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특정 시점에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잘 알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벌었느냐, 이게 손익계산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기업의 경영에 따른 자본이죠. 자본금이죠. 자본금의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회계 기간 동안에 자본의 변동 내역을 기록한 표를 갖다가 자본 변동표다. 말 그대로 뭐 자본의 변동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 이제 회사에서는 현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현금의 변동 상태, 현금의 변동 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 그래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내용을 기록하는 표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주석이라는 것은 추가적인 설명이 되어지죠.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표시된 항목을 어떤 내용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 또 세분화하여 설명하는 이런 것을 별도의 항목을 둬서 기록을 해 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무제표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정한다. 즉, 재무제표의 규칙에 보면요, 충분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충분성의 원칙에는 뭐냐면은 내용을 충분히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석이라는 재무제표가 있다. 시간이 많이 길었는데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 다음 주에 이제 또 계속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